자, 환경부단장 모셨는데요. 아, 이재명이 선거 이기더니 야, 이제 뭐 기고만장했죠. 본색이 나오네요. 네. 이제. 아, 무섭네요. 지금 박사님 그러나 저러나 이게 큰일 난 게 뭐냐면 났어요. 대장동이라는 권력형 범죄,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현재 진행형의 이 대장동 범죄, 사실 이런 범죄 변론 하고 아무리 변호사라도 이거 변론하고 이러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대장동 관련한 이재명 관련한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명이 당선이 됐어요. 네. 이건 매우 심각하거든요. 네. 심지어 사법부를 쥐락펴락하려고 대놓고 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김동아라고 있습니다. 서대문 갑. 네. 이 친구는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답니다. 아니 사법부를 통제하는 게 민주주의 일수가 있나요? 상권 분립에서?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지금 이재명 당이요.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미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이들은 공약을 내걸었어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 이 최상병 특검은요. 내가 뭐 이거 누워친 뱉기인데 이거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사태를 촉발한 그러한 책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최상병이 그 당시 재난사고 아닙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오송 지하차도가 붕괴되고 침수되면서 해병대는 그때만 투입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라든가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등등 예, 재난자고 사건 때마다 산불 나고 그러면 해병대 다 투입돼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물론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최상병 한 명이 사망한 사고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쟁의 도구로 돼서 특검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여당인 지금의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이 논란을 자초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얘네들은 이용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 들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사실 말릴 게 아닌데 말려줬어요. 그럼요. 바보같이 했어. 최상병 사고사는요. 이게 어떻게 특검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문재인은요. 여러분들 집권하자마자 엄청난 화재 사고가 연이어 터져요. 제천 화재 사고 있었죠. 아유. 한 달 있다 미랑 세종병원 있었죠.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있었죠. 사람이요. 그 세 사고로만 해도 1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특검을 하자는 얘기야. 국정조사 아무것도 없어져. 임기 내내. 네. 근데 이거 지금 해병대 물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병사 한 명이 그 재난사고에 사태 수습에 현장에 투입다가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고. 이걸 지금 특검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근데 결국에는요. 이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재명은 지금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쟁의 도구의 대상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그리고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 최상병 특검 얘기가 지금 첫 번째로. 그런데 이게 다 정략적인데요. 21대 특검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이번 총선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네. 근데 21대 총선에서 지금 마무리 짓자는 거예요. 그게 다 내포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일에서 원구성한 다음에는요. 최상병 특검보다 좀 더 예민한 부분.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러한 특검 있죠. 국정조사. 이거 밀어붙이려고 준비 다 해놓은 거야. 시나리오로.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은 아예 그냥 21대 때 아예 끝내고 가자. 이게 지금 하는데 더 우리가 불안불안하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미 지금 당선자들 당선증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중진들 있죠. 여러분들. 벌써 여러분들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들어 눕고 있습니다. 참. 싸워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도 안 하고 알아서 바람도 안 불었는데 풀이 알아서 누워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있어요. 그분들 다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분들이 한동훈 체제에서 감추고만 있었던 거예요. 감추고만. 왜냐 이분들의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면 거의 반윤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예요. 김재섭도 그렇고 안철수 마찬가지고 조경태 의원도 부산 지역구에 있지만 원래 야성향이 있었던 분들이고 다 그래요. 야 쪽에서 온 사람이죠. 예, 조정훈 의원 뭐 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 드러내지만 않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야 최상병 특검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이 분위기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통과될 거는 거의 뻔하다.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굉장히 제가 요즘에 좀 노래 중에 뭐 공주는 외로워 그러는데 저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외로워요. 그럼.
대통령이 외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켜줘야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최상병 특검을 안 받아주려는 이유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최상병 특검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따져 묻고 싶고 조사 대상에 올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에요. 그렇겠죠.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은 안 하지만 서면이라도 소명하라고 압박을 하면 그 자체로 정부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이걸 뻔히 보면서 국민의힘이 막아줄 사람이 없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통령은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한간에 이러저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동조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뭐 지금 언론에 뭐 안철수가 이런 말 했다, 김재섭이가 이런 말, 이건 장난에 불과해요. 본격적으로 원구성이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첫째 어떤 발생이 되냐면 21대의 재판입니다. 상임위 18개 우리가 하나의 상임위원장을 가져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 지분을 당연히 달라고 그러겠죠. 118석이나 되니까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운영위는 당연히 쟤네가 가져가죠. 국회의장 가져갈 겁니다. 부의장 하나도 가져가요. 문제는 법사위를 안 주려고 그래요. 법사위는 이제 야당이 주는 게 관리예요. 관례죠. 네, 관리인데. 네, 의석의 수 없이. 왜 그러냐면 김대중 시절에 야당이고 87석 때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난 21대 때 이미 법사위까지 독식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법안에 대해서 그나마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게 법사위거든요. 그래.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들 법사위원장까지 줘버리면 이건 사실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이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내 때로만 문의만 여당일 뿐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원구성서부터 싸워서 우리의 밥그릇을 찾아올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 체제인데 저는 굉장히 어렵네요. 비관적입니다. 어려워요. 예, 비관적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나 얘네들이 밀어붙일 특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 이 법사위마저도 지금 저쪽 손에 가게 되면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92석이에요. 여러분들 한간에 오해를 하시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거부권 한번 하면은 제2 요구죠. 갑니다. 다시 얘네가 다시 합니다. 또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3분의 200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200석 만들고 누워서 떡 먹게 해요. 왜? 지금의 안철수, 김재석 이런 애들 있으면 김용태 이런 애들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그 단순 8명만 따지자고요. 그 8명이 지금 언론에 나온 사람들만 해도 8명은 넘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박사님 말대로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당선증도 받기 전에 벌써부터 왜 이러는 거야? 최상병 특검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 관련해서 심지어 뭐 어떤 특검이든 간에 뭐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어떤 것도 얘네들이 막 올릴 거예요. 올릴 때 매번 대통령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삑다선을 타는 사람 8명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는 외로워하면서도 마지막인 뭐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이 통제를 받아요. 지금 한도수 총리 그만한 인물 없어요. 그런데 지금 총리, 비서실장은 여러분들 사실상은 인사청문회가 없어요. 비서실장은 그냥 하면 해요. 그런데 총리는 국무위원회 수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정확히 총리 쟤네들이 인준해 주겠어요? 공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일정 부분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까지 침해를 받는다라고 판단한다면 국무위원서부터 다 인사청문회니까 지금 아마 22대는요. 21대에 우리가 극심하게 혼란을 야기했는데 저는 혼돈의 정치가요. 22대가 더 심할 수 있다. 21대 그 끔찍한 21대보다 22대 지금의 정치가 국회가 더 혼돈의 세월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자유통일이 선전을 하면서도 2.13%의 제도권 입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40여일밖에 안 된 조국이가 24% 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3.6%를 받은 이준석이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벌써부터 엄포를 놔요. 자기는 야당으로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벌써 꺼내요. 달랑 3.6%로 지역구 하나 하성 이준석이 가져가고 천하람까지 비례대표 2개 가져가서 3석이 됐거든요. 천하람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치 생각하지는 것 같으면서 4년 중임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4년 중임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5년 단임제가 사실 미국과 달리 5년 동안에 어떠한 정부나 정권이 할 수 있는 공약 이행 굉장히 어렵습니다. 5년에 딱,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임기가 끝나니까. 근데 4년 중임제는 4년 후에 재신임을 묻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맞아, 끝내십시오. 그러면 4년 더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천하람이가 어떤 독설이 있느냐. 이번 윤석열 정부를 벌써부터 레거시 정권이다. 낡은 정권이 돼가요. 오래 묵었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중임제로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임기 단축하라는 거예요. 임기 단축하라는. 이건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정책이나 이 선거 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발표가 돼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발표가 되면 차기 정권부터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걸 소급 적용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말도 안 되는 천하람이가 하는 얘기가 그 4년 중임제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단축하는 게 최선이래요.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는 어떠한 정당도 지금 없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난감하지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뭐 낮은 자세로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자유통일당과 같은 우리 또 그 여권에 있는 세력이 정말 절치부심해서 권토중에서 똘똘 뭉치고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지금 보궐선거가 의외로 많이 남아 있어요. 이번에 뭐 적게는 12석서부터 많게는 20석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 혁신당이라는 얘네들한테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한간의 자유통일당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도권에 입성하는데 실패를 했다 하는데 이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돼요. 동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에 실망한 그 표, 그 낙엽을 줍기보다는 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데가 얼마나 웃겼냐면요. 대구에서 영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역구는 2번 찍었대요. 비례정당을 박사님 9번 찍었대잖아요. 9번. 조국이가 그렇게 받아먹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우파의 정당들도 이런 것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고 국민의힘에 실망한 세력만 모으려 하지 말고 중도에 있거나 또는 이준석한테 가 있는 3.6% 이런 것을 우리가 계몽시켜서 우리의 표로 만들 수 있는 자생력, 동력을 키운다면 저는 그래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이 분명히 재도전할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전술 전략을 지금의 전술 전략보다는 어떠한 식으로 좀 메신저 관리를 잘해서 좀 여론몰이도 잘하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의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정략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서 분명히 국민의힘이 못난 국민의힘이라고 했을 때 그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새로운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실질적으로 돕고 지켜주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지킨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도 저도 여러분도 자통당도 다 국민의힘 그리고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켜진 건 한 개도 없어요. 대통령은 외롭습니다. 저 자리는요 고독한 자리이지만 지금 외로움까지 가중돼 가지고 대통령 더 나가서 정부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보궐선거 뭐 빠르면 올 겨울서부터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궐선거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히 다시 한번 권토중내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박사님 해봐요. 네, 제가 이제 뭐 마무리 네. 이제 제 의견을 좀 보태면 네네. 이제 보궐선거도 지금식으로 하면 또 져요. 또 져요.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이번에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졌으면 외전날을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탓하고 무슨 일부는 또 한동훈 한동훈 탓하고 탓하고,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니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하면 또 진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 용기를 가지고 보수 정당이 좌파 흉내 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한 얘기가 있는데 너후나를 해서 나훈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남진 스타일로 해야 남진 나훈아가 라이벌이 되는 거지. 남진이가 인기가 좀 떨어지고 야 나훈아가 인기가 좀 있다고 해서 너훈아를 데려다가 공연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남진 스타일로 가고 아니면 나훈아 스타일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면 보수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좌파 흉내를 내고 김경률이 같은 좌파 애들 데려다가 좌파를 이기고자 그다음에 함은경이 데려다가 정청래 좌파를 이기고자 그게 아니라 함은경이가 아니라 보수의 전사로 좌파 전사들을 좌파의 양아치들을 때려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용기를 가지고요. 부정선거 없는 세상 만들어야 돼요. 부정선거 당하면은요 또 져요. 그러면 이번에 선거 끝나자마자 끝났으니까 몇 군데만 전수조사하면 돼요. 진짜 서버에 들어간 거 하고 진짜 전자개표기 돌아간 거 이게 맞는지 이거 이상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한 10군데 수도권에 사전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한 10군데만 야 이거 전수조사 해보자. 지난번에 국정원에서도 조사한 게 있잖아요. 서버에서 결과값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점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서버에서 결과값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몇 달 전에 국정원 조사 나온 것도 있으니 작년에 이번에 한번 보자 하고 한 10군데만 지정해서 싹 전수조사하면요. 이게 부정선거였는지 아니었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조사도 안 하고 또 넘어간다. 그리고 보궐선거한다. 또 져요. 100% 또 집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4.15 부정선거 당해놓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한 거예요. 0.7%로 이긴 게 아니라 5.7%로 이겼는지 7.7%로 이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걸 못 건드리냐면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이건 무슨 야 이거 판도라 상자 열었다가 이거 감당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혁명은요 두려움을 이겨야 혁명이 됩니다. 부정선거 이거 혁명으로 이거 때려잡지 않으면요 맨날 집니다. 맨날 져요. 쟤네들이 야 이번엔 하지 말아라 하면은 이기고 이번엔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지고 세상에 부정선거 하는 놈들한테 결정권을 맡기고 거기에다가 그냥 신이시여 이번에 제발 부정선거 안 타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기우제 지내서 선거 끝내고 국민의 심판을 그대로 한 표 한 표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왜 기우제를 지내가지고 부정선거 안 타게만 해주십시오. 기도해가서 하는 놈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용기를 내셔서 담당 부처 있잖아요. 국정원에 서버 조사하라고 그러고 경찰 부정선거 의혹 있는데 조사해라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걸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보궐선거를 들어가든지 그 다음 지자체를 대비해야죠. 어물어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났으니까 아무나 갖다가 뭐 이상한 사람 또 비대위원 갖다 박아놓든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에서 뭐 김재섭이 같은 놈 벌써부터 여론조사 50% 반영 얘기 나오던데 그런 거 해가지고서 또 제2의 이준석 같은 놈 당대표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 없다 이러면서 뭐 돌풍이다 해서 뭐 청년 또 당대표 만들고 하면요 나라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단판을 지어주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그러면 이깁니다. 제가 부연해서 시민단체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 부정선거 뭐 선거 관리 문제 이런 게 벌써 5년째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민경욱 의원이라든가 황교안 대표님 계속 지금 공병호 TV 같은 데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박사님 얘기한대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철저하게 팩트로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년, 4년 데스크탑에서 많이 해봤어요. 대통령이 어디에 기관에 국정원이나 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번 감시 감독하고 또 이미 진행된 거에 대해서 검표하고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좀 더 그런 자기들이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 돼보자 이거죠. 적극적. 예를 들어서 용기를 내. 공병호 박사님 그런 거예요.
그만큼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직접 경찰서 뛰어가세요. 검찰청 가세요. 내가 이렇게 돼 있어. 니네 예를 들어 그 조사가 수사가 진행이 안 되면 그건 대통령한테 또는 뭐 국무총리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외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은 다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게 좌파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이것을 마지막 용의 눈을 그려야지. 끝까지 수사 안 할 수 없게끔, 조사 안 할 수 없게끔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저는 이래요. 이번에 장해찬의 무소속 출마는요, 도태우 씨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그건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같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장해찬은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자의반 타의반 다 자타 공의 인정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장해찬은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어폐가 있고 헛발질이 나온 거예요. 그건 나왔지. 예,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태우하고 달라요.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박사님. 맞아요. 그거를 같이 싸잡아가지고 야 공천 잘못했어, 도태우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나눠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님에 대해서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포괄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 왜 그게 당대표니까. 그러나 우리가 승부에는 졌지만 그 사람은 패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리스크가 많았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많았다. 예를 들어서 뭐 호주 대사 총선 지난 다음에 임명하면 안 돼. 대통령은 소신이고 강단 있게 밀어붙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무적 판단에서 이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점은 아쉽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동훈은요,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산이에요. 이 자산 중에서 누구를 택할 거냐, 앞으로 누구를 세울 거냐, 그거는 오로지 국민들이, 유권자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자체를 지금 인신공격하고, 여러분 254개 지역구에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아니면 오늘 이재명과 한동훈을 놓고요, 대권으로서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들어가면요, 한동훈은 결코 지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타부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이 절대가 아니라 한동훈도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고, 또 누가 될지 모르는 누가 나오는 그러한 또 하나의 우리의 자산이 있으면 다 소중한 거라 하나로 우리가 묶어갈 생각을 해야지, 배척하는 뺄셈 정치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박사님 말대로 보궐선거 하면 뭐예요? 지방선거 2년 있다 하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계속 추려내고 뺄셈 정치하면요, 좌파는 어부지리로 21대, 22대 이번 총선 결과처럼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절대 더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보수다움을 잊지 말아주시기. 보수당이잖아요. 좌파 흉내내지 말고 보수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